축산, 검협전. 29화 벽규남의 검선들. 도교는 금편으로 가 검수를 수련하고 주매는 벽규남으로 가 약주를 지키네. 기등은 주매가 산을 비운 동안 금광정이 또 찾아와 귀찮게 할까봐 줄곧 바깥 출입을 삼갔다. 그러나 이날은 사부가 돌아올 때가 됐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 금편으로 마중을 나갔다. 예상대로 먼 하늘에서 흑점 2개가 나타나더니 이내 주매와 도균이 절벽 앞에 내려섰다. 기등이 먼저 사부에게 절을 올리고 주매가 2사람을 인사시킨 후 다 함께 도관으로 들어갔다. 주매는 기등에게 아침 저녁으로 도균과 함께 수련하며 좌선과 운기 9개를 전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웅방에서 꺼내온 장검을 도균에게 하사하며 검수를 연마하라고 일렀다. 도균이 감사 인사를 올리고 검을 받았다. 금서라는 전서체 2글자가 새겨진 이 보검은 길이가 3척 6촌이고 검자루에 보석 7개가 박혀 있었다. 검자루를 쥔 손에 살짝 힘을 주자 검집이 저절로 분리되어 섬뜩할 만큼 서늘한 광채를 뿜어내는 검날이 드러났다. 보검을 하사받은 도교는 기쁜 마음에 기등과 함께 밤낮으로 수련에 매진했다. 주매는 도관에 며칠 머물다가 기등을 따로 불러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성도로 향했다. 한편 취도인은 추운수가 떠난 후에도 줄곧 벽규남에 머물렀다. 아끼던 보검이 망가졌으나 추운수가 대신 사용하라고 준 태얼구가 워낙 훌륭해서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 당분간은 중한 일이 없어 매일 성도 저작거리에 나가 술을 마시거나 벽규남에서 송하와 하가에게 검수를 가르치며 지냈다. 하루는 한가로이 마당을 거니는데 멀리서 푸른 검광이 날아들었다. 추운수가 형산에 가져가 천년 주룡초로 씻어 고쳐주겠다던 자신의 보검이었다. 기쁜 마음에 손을 뻗으니 보검이 손 안에 착 감겼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여전히 보검의 면모를 뽐냈다. 추운수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지 생각하니 그 깊은 의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보검은 그저 5가지 금속으로 만들어 수련한 것일 뿐 동해 삼선이나 송산이로의 보검처럼 오행쟁기를 온전히 이용하는 신물이 아닌데 어떻게 수천 리 떨어진 형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주인을 찾아왔을까? 이때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순이 검광을 타고 나타났다. 주순은 취도인을 보자마자 절을 올렸다. 이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네. 못 본 사이에 자네 공력이 일취월장했구먼. 추선배가 입신의 경지에 이르긴 했지만 자네 근골과 자질도 아주 대단한 모양이군. 과찬이십니다. 사실 사부가 거두어 주신다고 했을 때 나이가 많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사숙과 작별하고 형산에 도착하자마자 사부가 단약 몇 알을 주며 비결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1일째 되는 날 느닷없이 형산 최고봉 홍사회에 가서 천년 주룡초를 캐오라고 명하셨습니다. 홍사회에 올라갔더니 사방에 붉은 운무가 짙게 깔려 있더군요.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얼마 전 자운사 부근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요. 제가 멋모르고 자운사를 구경하러 간 일이 있는데 웬 키 작은 도사가 몇 번이나 흙덩이를 던지기에 화가 나서 쫓아갔었지요. 한데 어찌나 빠르던지 결국 놓치고 돌아섰는데 웬 종이 뭉치를 떨어뜨리고 갔더군요. 나중에 필요할 것임. 모든 독에 효과가 있음. 이라는 글과 함께 단약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마비되었지만 다행히 손은 움직일 수 있어 서둘러 단약을 씹어 삼켰더니 바로 정신이 맑아졌다. 홍사에는 1년 내내 운무로 덮였다가 1년에 딱 2번 거친다고 들었는데 붉은 운무는 금시초문이야.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룡초를 찾아야 한다.
사부의 명을 어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니 입구 지름이 이장 남짓인 동굴 앞에 7척이 넘는 거대한 정갈이 붉은 독을 뿜으며 아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행히 방금 탈피한 탓인지 움직임이 둔했다. 방금 먹은 단약 덕분에 독을 이겨내고 보검을 휘둘러 정갈을 토막냈다. 동굴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와 들어가 보니 새빨간 열매 7개가 달린 천년 주령초가 눈길을 확 사로잡았다. 주수는 주령초를 뿌리째 뽑아들고 서둘러 홍사회를 떠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짙은 운무가 온 산으로 퍼지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내려오는 길을 찾기 힘들 뻔했다. 사실 추운수도 정갈이 지키고 있을 줄은 몰랐던 터라 주순이 무사히 주령초를 캐오자 크게 칭찬했다. 주순이 단약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었고 정갈이 탈피한 직후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주령초 열매는 1300년에 한 번 딱 1회만 열렸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선과이다. 이 열매를 먹으면 기를 보충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몸이 성골로 변해 100년의 공력을 단번에 쌓을 수 있다. 주수는 사부의 명에 따라 주령초 열매 7알을 먹었다. 갑자기 몸이 노곤해지고 사흘 내내 설사를 하면서 기운이 쭉 빠졌다. 몸이 회복되자 신기할 만큼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쳤다. 당장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하늘을 나는 새도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후 추운수가 심혈을 기울여 검수를 전수하고 새로 단련한 보검으로 49일 동안 열심히 수련해 검광을 탈 수 있게 되었다. 그 즈음 쉬도인의 검도 복원되었다. 알고 보니 제게 단약을 준 사람이 사부에 버신 주매 사숙이었습니다. 저는 사부명으로 서신을 전하러 가는 길에 사숙의 보검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까워질 무렵 보검이 갑자기 제 손에서 벗어나더니 마치 제 집 찾아가듯 곧장 이쪽으로 날아가더군요. 급히 비쫓다가 사숙이 거두는 것을 보고 안심했지요. 사부께서 염선 사숙에 초청한 검선들이 속속 도착할 것이니 잘 맞이해달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부는 다른 일이 있는데 정월 초닷새 전에는 오신답니다. 이번 자운 사건은 정파와 사파가 제대로 맞붙는 정면 대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니 양쪽에서 불러들인 뛰어난 실력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첫 대결인 만큼 반드시 기선을 제압해야 하고 본거지인 자운사를 일거에 쓸어버려야 놈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부는 사숙께서 섣달 금음 전에 한번 자운사 동정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쪽에도 고수가 많으니 혹여 들키면 섣불리 싸우지 말고 날짜를 통보하러 왔다고 둘러대라고 하시더군요. 사부의 명은 모두 전하였으니 사숙께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주령초를 캐주어 고맙구먼. 추운수는 아미파 계보에 속하지 않으니 크게 보면 장미조사와 도우 관계인 셈이었다. 장미조사가 선계에 오르기 전 수제자 현진자가 자질이 뛰어난 재수명이 도통을 이어받아야 하고 자신은 내공 수련에 전념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그 후 그는 추운수, 고행두타와 함께 동해에 응거하며 심오한 상승 무공을 연구했다. 쉬도이는 현진자와 고행두타의 사제이지만 입문 시기가 한참 늦고 추운수가 사부인 장미조사와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학렬임에도 아랫사람을 자처했다. 이런 까닭에 취도인은 사숙이라는 호칭이 영 불편했다. 하지만 갓 입문한 주순이 반드시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그냥 내버려 두었다. 사흘 후 아미파 장문인 제수명의 딸 제영운이 동생 제금선과 염선의 제자 손남을 데리고 나타났다. 다시 며칠 후 염선의 사제 풍어도인 오원지가 수제자 칠성수 시림을 데리고 왔다. 시림과 주수는 앞서 은혜를 주고받은 인연이 있어 반갑게 인사하고 금방 가까워졌다. 다음 날에는 나부칠선 중 6검선과 그 제자들이 모였다. 나부산 향설동의 원원, 무산협 백죽간 정수함의 백운, 섬서 태백산 적취해의 만리비용 동원기와 그의 제자 흑해아 울지화, 감리지는 허원통, 운남 공명지 개원사의 합합승 원각과 그의 제자 철삼이 오수,
아미산 비례령의 염선이 차례로 도착했다. 취도인과 주순이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하고 송하와 하가가 열심히 두 사람을 도왔다. 어느덧 첫 달 금음이 되었다. 취도인과 검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원기가 먼저 운을 뗐다. 동문도우 여러분, 다들 수천리 떨어진 명산에 은거하느라 3년에 한 번 아미산에 모이는 것 말고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동문 사형제뿐 아니라 여러 문파의 선후배 도우 여러분도 많이 오셨구려. 이 기회에 젊은 인재들이 얼굴을 익히고 친분을 쌓아 앞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터이니 여러모로 뜻깊은 모임이요. 한데 자은사 소탕이 얼마 남지 않았거늘 송산이로 장문인, 차나 대사 등은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이오? 아, 사형은 모르셨군요. 이번 일은 장문인의 청을 받아들인 추운수 선배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장문인은 아미투검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동해에서 법부를 연성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자은사에 모일 놈들 중에 뛰어난 자는 많지 않아 송산 1호만으로 충분하니 장문인이 꼭 와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차나 대사는 지척에서 허비랑을 감시하고 있으니 저쪽에 허비랑이 오지 않는다면 대사도 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실력이 출중한 오문기와 주매 두 제자를 보낸다고 했으니 곧 도착할 것입니다. 주매? 차나 대사의 제자가 주매 선배와 같은 이름을 쓴단 말이오? 아무리 문파가 달라도 그렇지.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와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더러 부르기도 불편하지 않소? 차나 대사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왜 다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단 말이오? 허허허. 취도. 우리 문파에서 도행이 깊고 견문이 넓은 축에 든다는 사람이 어찌 주선배와 차나 대사의 제자가 성의 이름까지 같은지 그 자초지종을 모른단 말이오? 글쎄, 들은 적이 없소만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다른 검선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추선배의 명으로 차나 대사를 찾아갔다가 알았어. 자은사 소탕 이야기를 전했더니 본인은 움직일 수 없고 제자 주매를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겠어? 앞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선배와 동문 사형제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말이오. 그때 나도 이상해서 주선배와 성과 이름까지 같은데 왜 다른 이름을 주지 않는가 물었더니 전후 사정을 말해주더이다. 차나 대사의 제자 주매는 원래 주선배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구려. 이미 상겁을 환생한 후에 대사 문화에 들어간 것인데 그 또한 주선배의 뜻이었다오. 염선이 한창 이야기를 이어가려는데 홀연 실바람이 불더니 주매가 나타났다. 이복의 털보, 자네도 여전하구먼. 남의 뒷내기가 그리 신나는가? 그렇게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렸으니 위기가 닥친 줄도 모르지. 깜짝 놀란 검선들이 자리를 권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 부산 떨 거 없어. 곧 제 발로 보고하러 오는 자가 있을 테니 굳이 내 혀를 놀릴 필요 없지.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처마 끝에 새가 내려앉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이 주렴을 제치고 들어와 검선들 앞에서 푹 고꾸라졌다. 주매가 서둘러 백초탈명 신단을 꺼내 입에 넣어 주었다. 취도인과 염선은 그가 민산 만송령 조천관 수경도인의 제자 구림임을 알아보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침상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한 사발 떠와 신단을 삼키도록 하였다. 잠시 후 구림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누런 얼굴에 옅은 핏기가 돌며 천천히 원기를 회복했다. 눈을 뜬 구림은 여러 검선을 보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때 다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주순과 손남 등 젊은 검역들이 주매와 구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구림이 신단으로 목숨을 구해준 주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 뒤 자은사 동정과 어떻게 위험에서 탈출했는지 자초지종을 풀어놓았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